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상류층 출신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제인 파커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해요. 제인 씨는 뉴욕 상류층 출신으로 평생을 호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왔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브랜드로 옷을 장식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하지만 운명은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인의 딸 에밀리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엄마도 그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거죠. 처음엔 딸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심했대요. 그런데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충격의 시작,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제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LA 국제공항 라운지에 앉아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딸 에밀리가 온 가족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작 내가 그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다니.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점을 찾기도 버거웠던 내가 하필 그 조그만 나라를 찾아가다니. 아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던가? 케이팝? 김치?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는 무지의 세계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만리장성과 자금성, 일본의 후지산과 기모노는 익숙한 이미지였지만 한국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로에 찌든 눈을 비비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들어선 공항 건물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초현대식 디자인의 웅장한 건축물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다.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을 주는 밝고 청결한 실내는 어느 구석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반짝이게 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내내 과연 이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인내심 있게 길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태도 역시 인상 깊었다. 무뚝뚝할 줄 알았던 아시아인들의 친절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복잡할 법한 입국 심사도 능숙하게 처리되어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에 눈이 즐거웠다.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 한강 위로 일렁이는 햇살,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높은 빌딩들. 상상 속에서나 그려보던 한국의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나를 마중 나온 민주는 내내 친절하게 서울을 안내해 주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했다. 조선시대 왕들의 행차가 이어졌던 광화문 거리,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사랑받는 남산타워,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홍대 거리까지. 들뜬 마음으로 차창 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 제인 씨, 서울은 어떠신가요? 모던함과 전통미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죠. 민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도시가 주는 특별한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호텔에 도착해 늦은 오후의 나른함을 잠시 달랬다.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뉘이고 창밖을 바라보자 저 멀리 남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뉴스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 억양이 묘한 친근함을 주었다. 정말 와버렸구나, 한국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애초에 내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 대한민국이 내 인생에 이토록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은 누가 알았을까? 서울 시내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경복궁, 인사동, 명동을 거쳐 북촌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물고 있었다. 오래된 골목 사이로 한옥의 처마가 들어 올려진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대추차를 한 잔 시켰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에 절로 눈이 감겼다. 초췌한 기색이 역력한 내 모습에 민준이 살며시 말을 건넸다. 장시간 비행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내일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어떨까요?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괜찮아요. 에밀리가 추천해준 곳들을 더 둘러보고 싶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그러자 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에밀리 씨가 그토록 극찬하던 온돌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온돌방이요? 순간 낯선 단어의 의아함을 느꼈다. 에밀리에게 들어본 적 있는 단어였지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민주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온돌은 우리나라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불을 지펴 땅속에 열을 채우고 그 열기가 방바닥 전체로 퍼지게 하는 독특한 구조죠. 찜질방은 그 온돌 위에서 땀을 흘리며 피로를 푸는 공간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방을 덮인다고, 땀을 흘리며 피로를 푼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다. 온돌방에서 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민주는 한층 더 설렌 얼굴로 말을 이었다. 여행객 분들 중에는 온돌을 경험하고 나면 꼭 다시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내일 직접 느껴보시면 분명 감동하실 거예요. 정말 기대되네요. 고마워요, 민준 씨. 그렇게 나는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원래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떠난 여행이었건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기라니 과연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으로도 몸이 노곤해지는 듯했다. 잠들기 전 베개에 뺨을 묻고 한참을 꿈꾸었다. 온돌과 찜질방이 품고 있을 비밀 말이다. 그렇게 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며시 얼굴을 간지렸다. 느지막이 눈을 뜨니 한국에서의 둘째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제의 피로가 싹 가신 것 같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와 저 멀리 보이는 남산의 그린 빛이 상쾌한 기분을 선사했다. 호텔 조식은 계란말이, 생선구이, 나물무침과 함께 따끈한 밥이 나왔다. 한국식 가정식 밥상을 방불케 했다. 젓가락을 움직이다 문득 에밀리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엄마가 한국에 가면 꼭 온돌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그 포근함에 푹 빠질 거라고 수없이 귓가에 속삭였던 목소리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온돌방에 가보기로 했다. 로비에서 민준을 만났다. 늘 그랬듯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다. 어제 저녁 잠깐 들렀던 그곳이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주는 온돌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온돌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북방 지역 사람들은 이동식 가옥인 움막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이것이 온돌의 시초가 되었죠. 불을 땅속에서 지펴 열기가 돌이나 흙으로 만든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오래 지속되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움막 안에서 바닥에 앉아 모닥불을 쬐는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송곳 같은 추위를 견뎌내야 했을 그들에게 온돌이란 삶의 필수품이나 다름없었겠구나. 북촌 입구에서 내려 한옥 체험관으로 들어섰다. 마룻바닥을 밟는 순간 뜨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민주는 신발을 벗고 올라서며 말했다. 이 정도 온도면 불을 지핀 지 꽤 됐을 거예요. 온돌의 매력이 바로 이거죠.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은은한 열기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안내를 맡은 아주머니는 정갈한 차림의 한복 차림이었다. 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보자마자 에밀리의 감탄이 왜 그토록 컸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불을 지펴 만든 훈훈한 열기가 가득했다. 나무로 된 문과 살창도 정갈하고 단아했다. 방바닥 한가운데는 낮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창 쪽으로는 두꺼운 이불이 깔려 있었다. 온돌이 만들어낸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어떠세요? 한국의 구들방 느낌이 나죠? 민준이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아닌데도 묘한 친숙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온돌 위에 이렇게 이불을 깔면 윗목이라고 해요. 윗목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정겹죠. 안내 아주머니의 설명에 나도 모르게 윗목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다. 어르신들의 말씀으로는 온돌이 관절에도 정말 좋대요. 열기가 은은히 퍼져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 노폐물도 배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저도 모르게 두 손바닥으로 온돌 바닥을 문질렀다. 놀랍게도 손끝으로 닿는 모든 부위가 고르게 따뜻했다. 아, 이런 걸 두고 사계절 쓰는 이불이라고도 하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포근하니까요. 방바닥에 드러누운 채 눈을 감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기가 전해졌다. 추위에 웅크렸던 근육이 하나둘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편안하고 나른해졌다. 아니, 행복해졌다. 오롯이 나를 위한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하염없이 온돌 위에 누워 있었다. 10분이 지났을까? 30분이 흘렀을까?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휴식이 또 있을까? 나른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앉았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돌이라는 난방 체계를 발달시킨 걸 보면 말이죠. 안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때 옆구리를 톡톡 치며 말했다. 오늘 온돌에서 주무시면 아마 꿀잠 주무실걸요? 뭔가 피로가 싹 달아나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온돌이 그냥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이에요. 일종의 웰빙 아이템인 셈이죠. 머릿속으로 그의 말을 곱씹었다. 난방이자 건강지킴이로서의 온돌. 그 존재감이 새삼스러웠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리도 온돌의 매력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온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한참을 담소를 나누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준의 해박한 지식과 위트 있는 화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가 전하는 온돌의 비밀도 궁금해졌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준 씨. 온돌의 원리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움막 안에 모닥불이 한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난방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걸까요? 민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방바닥을 가리켰다. 온돌의 구조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원리는 연도예요. 불을 떼면 연기가 방 밑으로 파놓은 길을 통해 지나가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구들은 돌로 만들고 그 위에 흙을 깔아 열을 고르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열효율도 높고 실내 공기도 쾌적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셈이네요. 그런데 연기는 어디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바로 굴뚝이요. 굴뚝을 통해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돌은 난방과 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온돌에 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에밀리의 말 맞다나 온돌은 한국인의 슬기와 지혜가 담긴 자랑거리가 분명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온돌의 따뜻함을 품은 채 잠이 들면 내 피로도 싹 가실까? 나도 모르게 기대감에 미소가 지어졌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쉬웠지만 이만 온돌방을 떠나기로 했다. 식사와 휴식을 취하고 나면 오늘의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민준의 약속대로 오늘 밤은 찜질방에서 묵기로 한 것이다. 아직 명확한 개념은 잡히지 않았지만 에밀리가 극찬을 아끼지 않은 그곳이 내심 궁금했다. 차에 올라 언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노을이 서울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창밖 풍경에 감탄하는 사이 어느덧 온몸에 묵직한 나른함이 밀려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 자체가 이 여행의 묘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을 켜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말 온돌은 최고야. 엄마도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볼 거야. 기대돼. 민준의 얼굴에선 호기심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이제 곧 이 도시가 품은 또 다른 비밀이 펼쳐질 터였다. 그렇게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드는 가운데 나는 한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낯설지만 정겨운 온기가 나를 감싸 안은 것 같았다. 이 특별한 나라에서 나는 어떤 추억을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증을 안고 나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어스름이 내린 서울의 거리를 지나 우리는 번화가에 있는 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웅장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민주는 이곳이 유명한 찜질방이라며 나를 안내했다. 드디어 왔네요, 제인 씨. 아마 에밀리 씨가 가장 추천하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 나는 벅찬 마음으로 입구에 들어섰다. 찜질방이라는 곳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해야 할까? 드넓은 공간에는 다양한 온도의 사우나 시설이 즐비했고, 쉼터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욕조와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우와,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민주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아주 독특해요. 온 가족이 함께 찾는 곳이기도 하고 혼자 와서 피로를 푸는 사람들도 많죠. 밤새도록 지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우리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찜질방에 딸린 숙박시설에서 자는 거죠. 사우나를 즐기다 지쳐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이 꽤 된다니까요. 에밀리 씨도 그랬던 걸로 아는데. 에밀리의 생생한 찜질방 체험담이 떠올랐다. 처음엔 낯설고 민망했는데 익숙해지니 너무 편하더라는 거였다. 새삼 기대감이 높아졌다. 우리는 우선 옷을 갈아입었다. 찜질방은 면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 기본이었다. 하의 실종 사태만 빼면 마치 캠핑 온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본격적으로 사우나 시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서너 종류의 사우나를 오가며 땀을 쭉쭉 빼니 개운했다. 숲사우나에선 피부 미용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테라피룸에서는 온 몸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도 받았다. 어떠세요? 피로가 좀 풀리셨어요? 민준의 무릎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상상 이상이에요. 여행 내내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이 온천의 나라인 이유가 있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이 남았죠. 바로 한증막이요. 한증막이라니 또 낯선 단어였다. 민주는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습기를 머금은 열기가 방 안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했다. 옛 신선들이 즐겼다는 기후법의 원리를 이용한 시설이란다. 건강에도 그만이고 피부에도 최고라는 강력 추천까지.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을 안고 한증막에 들어섰다. 뜨거운 습기가 사우나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피부를 감쌌다. 돌 틈새로 피어오르는 김이 신비로워 보였다. 한증막의 원리는 간단해요. 물을 뜨겁게 데워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열기와 습기가 우리 몸의 모공을 열어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는 원리예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코끝으로 풍기는 약초 향이 은은했다. 마치 깊은 산속에라도 온 것 같았다. 곧이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증막 안에서의 시간은 물 흐르듯 유유히 흘러갔다. 대화도 생각도 점차 여유로워졌다. 어느새 깊은 명상에 빠진 듯 편안해졌다. 30분쯤 지났을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의 모공이 열리고 찌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상쾌하면서도 개운한 느낌. 피부 안쪽까지 정화되는 듯 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탈진할 수 있거든요.
민준의 말에 몸을 일으켰다. 한증막 밖은 서늘했지만 몸에선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했다. 어때요? 대단하죠? 한국의 세 가지 신비, 온돌과 찜질방 그리고 한증막.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이 나른하면서도 말끔해진 기분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사우나를 즐긴 후에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드러누우니 아늑했다. 적당한 온도로 데워진 바닥이 포근했다. 머리맡엔 귀마개와 안대까지 준비되어 있어 쾌적하게 잘 수 있었다. 새근새근 잠이 들기 전 민준에게 물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온돌에서부터 찜질방, 그리고 한증막까지.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따뜻함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 온기가 마음까지 데우는 걸 즐기죠. 함께 어울려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뜨거움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된다. 온기로 하나 되는 사람들. 이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문득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이제 나의 마음을 알겠지? 라고 말하는 듯한.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쪽지를 끄적였다. 에밀리에게. 내 말이 다 맞았어.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더구나. 엄마도 이제 온돌과 찜질방의 매력에 푹 빠졌단다. 이 모든 걸 알려준 너에게 고마워.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상쾌함이 밀려들었다. 텁텁했던 코끝이 뻥 뚫린 느낌이랄까?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 것 같았다. 아침 식사로는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맛봤다. 호텔 조식과는 사뭇 다른 푸짐한 한식 밥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에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자 은은한 구수함이 퍼졌다. 김치는 아삭거리면서 알싸했다. 제인 씨, 어제는 어떠셨어요? 편하게 주무셨어요? 민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너무 개운하게 잤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온돌에서의 하룻밤도 그랬지만 찜질방은 정말이지 신세계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찜질방에서의 묘미를 빼놓을 순 없죠. 바로 땀을 흘리며 하는 대화예요. 민준의 말에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한증막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나눈 대화 말이다. 사우나 안에서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낯선 이에게 말을 건넸다. 무엇을 하는 일을 하느냐, 한국은 어떠냐 등. 나이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대화는 친근했고 정겨웠다. 맞아요. 찜질방이 또 하나의 사교 공간이라는 걸 실감했죠. 땀을 흘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점이 좋아요. 계급도 나이도 초월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아침을 먹고 나오는 길에 매점에 들렀다. 찜질방에서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기념품을 샀다. 작은 쿠션, 수건, 열쇠고리 같은 것들. 그중 눈에 띄는 건 작은 항아리 모양의 인형이었다. 이건 뭐예요? 되게 귀엽네요. 민준이 씩 웃으며 설명했다. 아, 이건 옹기 인형이에요. 전통 옹기를 본떠 만든 거예요. 옹기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그릇이죠. 질그릇 중 하나인데 음식을 담거나 술을 빚는 데 써요. 흙으로 빚어 불에 구운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옹기 인형은 한국적인 멋이 물씬 풍겼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해악과 여유가 배어 있었다. 에밀리 방에 두면 좋겠어요. 한국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찜질방을 나와 다시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차장 밖으로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어제의 여운에 젖어 있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되었다. 온돌과 찜질방은 이 나라가 간직한 매력의 상징 같았다. 사계절 내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 남녀노소 함께 어울려 교감하는 찜질방까지. 정이 있고 온기가 있는 문화가 아닐 수 없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에밀리는 어쩌다 이 나라에 이토록 빠져들었을까?
그 답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민준 같은 사람들, 타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한국인들의 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들이기에 온돌과 찜질방 문화도 꽃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은 그저 딸이 푹 빠진 이국의 나라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가 품은 깊은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인 씨,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라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민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죠. 온돌과 찜질방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여행의 막바지인데. 혹시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보고 싶은 곳이라. 그때 번뜩 떠오른 게 있었다. 바로 에밀리가 가장 감명 깊게 이야기했던 그곳. 민준 씨, 내일 시간 되시나요? 그 유명한 고궁에 가보고 싶어요. 경복궁 말이에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경복궁이라면 당연히 가봐야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제인 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설렘이 피어올랐다. 낯선 나라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에밀리야, 엄마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된 너의 마음 말이야. 그렇게 경복궁행을 약속하며 나는 서서히 이 여행의 끝자락을 느꼈다. 이제 한 번만 더 이 나라가 간직한 아름다움에 빠져들 시간이 남았다. 과연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복궁은 어떤 모습일까?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다.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절로 숨이 멎는 듯했다. 붉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 그리고 근엄한 표정의 석상들. 조선 왕조의 위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와, 굉장해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요. 나지막이 속삭이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의 궁궐은 동양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죠. 자연과의 조화, 섬세한 기교, 그리고 웅장한 기품까지.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는 내내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광화문에서부터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에 이르기까지. 건물마다 정교하면서도 단아한 멋이 풍겼다. 유구한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건축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다. 바로 온돌이었다. 경복궁에도 온돌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온돌은 한국의 건축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예요. 임금님의 침전인 강령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민주는 강령전 안으로 나를 안내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다. 지금도 부를 때입니다. 찬 공기를 데우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임금님도 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온돌방 가운데에 앉아 눈을 감았다. 땅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에 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지혜로구나. 새삼 온돌이라는 존재가 놀라웠다.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물론 건축과 문화의 근간이 되어 온 원천이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으세요? 에밀리 씨와 함께 말이에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아직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온돌과 찜질방 문화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정말 따뜻한 나라더라고요. 민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 제 조국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다음에 꼭 에밀리 씨와 함께 오세요. 그때는 제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야,
정말 굉장한 여행이었어. 네가 왜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 것 같더구나. 정말요? 엄마도 매료되셨다니 너무 기뻐요. 온돌 체험은 어떠셨어요? 틀림없이 특별한 경험이었지. 엄마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찜질방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 사랑에 빠진 거네요. 우리 같이 또 가요. 그땐 아빠도 설득해서 꼭 같이 가요.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우리 가족 모두 이 행복을 함께 느껴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온기와 추억이 깃든 도시의 실루엣.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안녕 대한민국. 내 품에 안겨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따뜻한 정을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반드시 다시 올게. 작별의 말을 속으로 되뇌며 나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새하얀 구름은 마치 온돌 위에 앉은 듯 포근했다. 에밀리 말대로 나는 이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이다. 비행기가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곳에 있었다. 온돌 위에 똑바로 누워 좋아하는 딸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온기로 하나 되는 가족. 이제 그 온기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인과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온돌과 찜질방이라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문화가 외국인의 눈에는 감동 그 자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사연은 단순히 한 모녀가 느낀 한국에서의 추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땅의 가치를, 우리 고유의 멋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외침이기도 해요. 한국이 품은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전 세계 곳곳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사연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제인과 에밀리처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알리고 그들과 함께 온돌방의 포근함과 찜질방의 즐거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제인과 에밀리의 사연처럼 우리 곁을 찾은 새로운 친구들의 가슴에도 대한민국의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온돌처럼 따뜻한 마음, 찜질방처럼 넉넉한 인심을 간직한 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온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멋진 사람들이 됩시다. 제인과 에밀리처럼 한국에 반한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정과 매력을 전하는 멋진 대한민국 홍보대사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품은 채 내일도 힘찬 하루 힘찬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응원할게요. 또한 사연 신청은 언제든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